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간에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메밀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메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밀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밀이 다 좋은데 체질에 따라서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밀 음식을 먹고 몸이 가렵다거나 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메밀에서 이 알러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밀 알러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밀식문화에서는 한국메밀연구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메밀문화라는 화보집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춘천마크 축제에 대한 화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메밀문학편에서는 덴마크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생전에 발표했던 메밀이라고 하는 동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 알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있는 그 메밀 저장 단백질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밀 저장 단백질은 가장 많은 것은 70%의 글로불린, 그 다음에 ES 알부민이 12에서 30%, 그 다음에 그루테린 4에서 8, 그 다음에 프로라민 3%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밀 알러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음식 알러지는 면역 기작이 작용되는 음식에 대한 역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인이 되는 음식 성분의 섭취, 흡입,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감작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알러지 반응의 원인이 되는 성분은 대개 이뮤노글로불린 E, 즉 IgE 결합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알러지 반응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1형, 제2형, 제3형은 항체가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은 세포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제3형은 세포 외액에서 반응합니다. 제4형은 주로 T세포와 대식세포가 관여하는 세포 매개의 반응으로서 항원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지연형 반응입니다. 메밀은 제1형 알레르기인데요. 이 메밀 알러지는 즉시형 알러지라고도 하며, 알러젠이 면역 글로불린 E, IgE에 감작을 해서 비만세포,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이 비만세포를 자극을 하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세로토닌, 헤파린 등의 화학 전달 물질이 유리되어서 그 작용으로 염증을 비롯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합니다. 제1형 식품 알러지에 관여하는 알러젠은 수용성의 당 단백으로서 10 내지 70kDa 정도의 크기며, 열이나 산, 소화효소 등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채 항원성을 유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 점막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아나필락시스, 즉 과민 반응과 같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내지 40kD의 단백질이 메밀의 주요 알러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강한 IgE 결합력을 보이는 메밀 알러젠으로서 17, 50, 100kDa, 8 내지 9kDa, 24kDa, 19, 16, 9kDa, 14, 18kDa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메밀 알러젠의 종류를 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알러젠의 종류는 FAGE1,
부터 2, 3, 그 다음에 FAGE 10KD, FAGE T1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패밀리명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 기능,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각각의 그 분자량이 적혀 있습니다. 메밀 알러지 임상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후 알러지 반응을 보인 경우는 최초로 1909년에 스미스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이어서 1926년, 1947년 두 개의 논문을 통해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1974년 마카무라는 9건의 메밀 알러지 임상 증례를 통해 메밀 알러지 반응이 IgE와 관련된 반응인 제1형 알러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에서 90년대 요코하마의 학교에서 92,680명 중 140명의 남자아이와 54명의 여자아이가 알러지 증상을 보여서 그 중에서 30.3%가 두드러기 증상을 보였고 26.5%가 호흡곤란 증세, 그리고 과민 반응, 즉 아나팔락시스 증세는 3.9%였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738명의 성인 알러지 환자 중에서 메밀에 대한 피부 단자 테스트에서 3.5%인 6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란, 우유, 콩, 밀과 함께 이 메밀이 한국의 주요 5대 알러지 원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나팔라시스의 원인으로서 메밀이 3.9%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38명 중 4명, 2.9%, 그 다음에 94명 중 3명, 3.2%를 차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메밀이 전체 식품 알러지 사고 원인의 4.5%를 차지했고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서 제1형 식품 알러지 중 1% 정도가 메밀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메밀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젠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식품 알러젠 저감화의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열 처리, 효소 처리, 산 처리, 알칼리 처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열 처리에 따른 식품 알러젠의 반응성 연구가 그중에서 가장 널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열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 변형 및 변성, 이 화학물 결합의 재배열 및 응집이 일어나서 알러젠 반응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러젠 반응성이 감소했지만 또 반대로 반응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IgE 결합 부위가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IgE와 결합한 에피토프, 즉 항원 결정인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밀 단백질 추출 샘플에 100도씨 가열, 산성 pH 1.5, 또 알칼리 pH 12 처리, 우레아 처리, 카르복시 메틸레이션 저감화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 본 결과 우레아 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서 50% 이상 IgE와의 결합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위별 알러젠 분포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메밀의 라다를 중심 부위부터 껍질 부분까지 17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부위의 단백질 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안쪽에서 바깥쪽 부위로 갈수록 단백질 함량이 증가했고 그 차이는 40% 정도 되었습니다. 또 부위에 따라서 메밀의 주요 알러젠 단백질인 22kDa 단백질은 안쪽 부위로 갈수록 더 많이 존재했다. 또한 15kDa, 50kDa 알러젠 단백질은 안쪽 부위로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메밀 나달의 안쪽 부위를 가공해서 메밀 가루를 만든 후 식품 가공에 이용하게 되면 메밀 알러지 저감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메밀 알러젠 저감화 연구도 있습니다. 한도요 등의 연구로서 인도네시아의 발효식품인 템페를 발효시킬 때 쓰는 발효균, 즉 일조푸스 올리고스포러스를 이용해서 알러젠 저감화 소바면을 개발했습니다. 발효 48시간 후에 SDS-PAG 계열상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G 이뮤노블루틴 결과로 미발효 메밀에서 보인 22kDa 단백질 빈도가 발효 48시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리조포스 올리고스포러스 발효균이 생장을 위해서 알러젠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를 메밀 발효에 이용을 할 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함량은 높고 알러젠 단백질 함량은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식품의 적용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